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오늘은 같은 해의 2021년 기술 전략 트렌드 중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2020년 같은 해 트렌드에도 올라온 핫한 트렌드인데요. 클라우드는 알겠는데 엣지 클라우드는 뭘까요? 먼저 이 저장 이모티콘이 왜 이 모양인지 아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30살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이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걸로 필요한 파일들을 복사했다고 하네요. 저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이후 USB가 나왔지만 요즘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죠. 클라우드에 올리면 되니까요.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서버를 운영하거나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받았지만 요즘은 다 아마존 같은 곳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죠. 그래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서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력을 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5G망, 초고속 기가 인터넷망을 깔아도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지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죠. 왠지 설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은 엄청난 데이터를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실시간으로 자기가 막 판단해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고정밀지도 HD 맵에 기반한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슬램 방식입니다. HD 맵은 테슬라를 제외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HD 맵 기반의 자율주행차에는 라이더라는 게 달려있는데요. 레이더의 진화 버전입니다. 레이더보다 더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쌉니다. 근데 날씨에 따라서 문제도 생겨서 가성비가 구리죠. 그래서 이를 보조해줄 뭔가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HD 맵입니다. HD 맵은 오차 범위가 cm 수준의 정밀도를 갖춘 3D 입체 지도로 차선 단위로 지도를 제공하고 육교나 표지판의 높이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HD 맵을 주행 중인 도로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면 눈이 와도 정확한 차선을 유지할 수 있고 횡단보도 정지 위반도 안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잘하는 기업은 지도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하면 다 이런 종류인 거죠. 현재 HD맵 기반 자율주행 차들의 시범 서비스들은 대부분 스마트시티나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변 상황이 잘 통제된 도시 환경일수록 HD맵 구축이 쉽기 때문이죠. 반면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풀 자율주행은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 카메라를 조합하여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3D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습한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하죠. 당연히 HD맵보다 훨씬 많은 빅데이터 머신러닝이 필요하겠죠. 심지어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사람의 라벨링이 필요 없는 비지도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신경만 연산을 처리할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도조. 왠지 일본말 같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는 일본 애니덕후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도조는 도장이라고 합니다. 왜죠?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센서는 광고판의 조명 변화를 주행신호 변화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다고 하죠.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 HD맵이나 도조가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율주행 차가 확대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터와 주고받고 컴퓨팅 연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연이 생기는 순간 바로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거죠.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중앙 클라우드로 가는데요. 중앙 클라우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엣지 클라우드가 중간에 데이터를 받게 해서 중앙 클라우드가 직접 통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저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래. 그럼 엄마는 또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 라고 하면 저는 또 그걸 전달하고 그럼 또 아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미 엣지 클라우드 역할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HD맵 자율주행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중앙 클라우드에서 주행 중인 차에 HD맵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차의 주행 데이터도 중앙 클라우드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받아야 하고 연산도 해야 하니까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곳곳에 엣지 클라우드를 설치합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이런 네트워크망에 하드웨어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엣지 클라우드에 그 주변 HD맵 데이터를 놔두고 가까운 차와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엣지 클라우드와 차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안 중앙 클라우드는 숨 쉴 시간이 생기죠. 엣지 클라우드가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해주니까요.
중앙 클라우드에서 정돈된 데이터를 차에 보내주고 차에서 받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중앙 클라우드에 전송해주는 거죠. 복잡한 연산은 중앙 클라우드가 해서 다시 엣지 클라우드로 보내주겠죠. 수정된 HD 맵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송수신에서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산의 특성상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다양한 보안 방어막에 둘러싸여 있는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비해 엣지 컴퓨터들은 쉽게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엣지 클라우드 장비들의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기지국에 딸려있는 엣지 클라우드를 해커가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아지고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엣지 클라우드는 필수적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중앙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죠. 이미 세계의 많은 통신 기업들이 엣지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물류 창고인데요. 공장에 HD 맵을 구축해서 식별 센서를 통해 스스로 선반을 정리하는 자율주행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들은 엣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적당한 때 중앙 서버로 보내집니다. 중앙 서버에서 여러 작업들을 거치면 공정 효율화와 효과적인 노동 통제를 위한 생산 라인을 설계할 수도 있고 불량률도 낮아질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죠. 엣지 클라우드가 생산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장이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냉장고, AI 스피커 같은 우리의 일상 시스템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상의 대세로 자리 잡을 텐데요. 이용자인 우리는 엣지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으로 보내는지, 데이터는 잘 관리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데이터가 지배할 시대에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